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금값이 진짜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5,400까지 올라갔다가다 좀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또 5,000불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그다음에 뭐 달러가 약해질수록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금값은 많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금 채굴량도 2025년을 기준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이 금값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금으로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금을 팔아서 여러분이 수입이 생기면 28%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금값이 뭐 2배, 3배 뭐 몇 년 전에 사신 분들은 뭐 3배 이렇게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있죠. 뭐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여러분이 금을 팔아서 10,000불을 벌었다. 그러면 2,800불이 세금이다. 그럼 꽤 아깝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팔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혹은 안 낼 수 있는 방법 어떤 식으로 금을 투자하면 되는 건가? 금은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금을 어떻게 추종지수로 사는 게 좋은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 부치는 없어요. 금 부치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만 조금 있는데 은도 뭐 몇백 불어치 안 돼요. 그래서 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금 팔아갖고 좀 돈 벌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당연히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금을 팔았을 때 조금씩 팔면 몰라요. 동네 금은방에 가서 뭐 돌반지 팔아갖고 요즘 돌반지도 얼마 할려나? 한 돈천불 할려나? 그럴 것 같아요. 옛날 한 돈짜리는 뭐 그렇게 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돈천불도 넘겠다. 근데 동네 금방 가서 이렇게 파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금을 좀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을 매입하는 금 딜러 여기서는 금을 많이 살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샀는지 이거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Form 1099B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금화를 갖다가 판다든가 이럴 때는 여기서 여러분의 신원을 다 확인하고 금을 팝니다. 그럼 그 얘기인즉슨 누가 금을 샀는지를 아는 거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만약 세금 보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최대 28%의 세금을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데서 거래하는 거는 메이플 리프 뭐 금화, 아메리칸 이글 금화 혹은 금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영화에 나온 금괴 같은 거 말고요. 조그만 이제 금 골드바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IRS에다가 보고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을 갖다가 내가 직접 갖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가지면 되냐? 금은 이제 1아운스당 이제 무게로 얘기를 하죠. 1아운스, 온스라고 얘기죠. 1아운스인데 흔히들 이제 금의 무게하고 다른 아운스의 무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1아운스의 무게는 30g이 조금 안 되는데 금의 1아운스 무게는 30g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아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 1아운스가 조금 더 무거워요. 31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을 갖다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물론 돌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금가락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금팔찌 있는 분들도 있고, 금목걸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금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기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금화라고 얘기죠. 말 그대로 금화, 골드 코인. 골드 코인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드는 캐나다 메이플 리프 코인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상징이 그 단풍나무죠. 그래서 메이플 리프 금화가 있는데 이거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99.99%의 아주 순도 높은 24K 금화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순금이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팔고 있는 아메리칸 이글 코인이 있는데 미국에는 아메리칸 골드 코인은 24K가 아닙니다. 100% 금이 아닙니다. 금과 은을 그리고 또 구리도 섞인 22K짜리 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금화로서 많이 통용되는 코인입니다. 동전 한 면에는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잎, 메이플립, 메이플립 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영국의 군주 엘리자베스 2세였었죠 옛날에는. 그다음에 최근에 만든 거는 찰스 3세 국왕이 지금 국왕이기 때문에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위조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금화 표면에 아주 미세하게 선이 다 배경으로 깔려 있고 작은 단풍잎 모양의 레이저 마크 안에 발행 연도가 새겨져 있어서 진짜 웬만한 기술로는 위조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금화가 좋은가? 예, 이거를 좀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이 금덩어리가 이래서 뭐 한 요만한 금덩어리가 요만한 거면 어마어마합니다. 있어요.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에는 은이 들어 있고 바깥에는 금도금 돼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옛날에 금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또 불순물이 많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받고 이게 22K인지 24K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을 사면 이거는 보장이 되는 거죠. 캐나디안 메이플 립 코인을 사면 이건 무조건 99.99짜리 24K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가짜를 구분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또 가짜를 사서 손해 볼 일도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금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메이플립 금화, 그다음에 크루거랜드 금화, 이거 남아공에서 나온 겁니다. 예, 온자 금화, 예, 그래서 이거는 멕시코에서 나온 겁니다. 온자 코인, 크루거랜드 코인, 그다음에 메이플립 코인, 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25개 이상 판다. 그럼 무조건 IRS에 보고하라. 라는 법이 미국 내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메리칸 이글, 미국 코인. 예. 요거는 22K라고 했죠. 예. 미국 코인은 한꺼번에 1000개를 팔아도 보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IRS. 그러면 보고가 안 되면 야, 이건 팔아도 세금 안 내겠네? 그건 아니에요. 왜? 돈이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세금 추적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코인으로 만약 사신다면 여러분은 메이플립 코인 아니면 아메리칸 이글 코인 뭐 이런 거 하나 뭐 집에 한 10개 있다. 그러면 5만 불. 요즘에 5만 불 넘거든요. 이 코인 하나 요즘에 한 5,400불 합니다. 원래 금값보다 조금 더 비싸요. 이 코인 값이라서. 그래서 요즘에 한 5,300, 5,400. 아, 이거 갖고 있으면 든든하겠죠. 집에 금고에 있으면.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어설프게 잘 모르고 어느 금방에서 금을 샀다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유념해 두시고, 진짜 현물 금을 사신다 그러면 이런 걸 사시는 것도 좋고요. 한동안 또 카스코에 팔았죠. 원 아운스짜리 금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금패? 이렇게 얇은 거, 얇은 금패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카스코에서 믿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형 골드바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것도 원 아운스짜리예요. 트로이 아운스로 원 아운스입니다. 31.1g짜리입니다. 그래서 성인 엄지 손가락 이제 두 마디 정도, 한 요 정도 해요. 이 정도 하고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5천 몇백 불 하죠. 요즘에 금값이 원 아운스당 5천 불 정도 하니까 이것도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이것도 믿고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제 골드바라고 얘기하는 거는 1kg짜리 골드바예요. 그게 그것도 요거보다 조그매요. 요거보다 조그맣니다. 요거는 엄청 큰 겁니다. 요거보다 조그만데, 요거는 1kg짜리 골드바가 이제 얼마인 거냐면 한 요만한데 두께가 있어요. 요거보다 좀 작죠. 손가락보다. 근데 두께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얼마 할까요? 요즘에 금값으로. 궁금하시죠? 요즘 추세 가격으로는 한 16만 불 정도 합니다. 그게 1kg이기 때문에 16만 불 정도. 이건 진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금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화 보면 벽돌만한 금괴 있죠. 막 이만한 거, 이만한 거 덩어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꺼운 거. 이 금괴는 얼마나 무게가 될까요? 요거는 12.4kg예요. 이 조그만 거 하나가 12.4kg입니다. 뭐 요거보다 크죠. 한 요만 할까? 안경찜만 할까? 이게 영화에 나오는 금괴입니다. 요거 하나가 12kg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금이 확실히 무겁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막 가방에다가 막 저 금괴를 막 몇십 개 집어넣고 가방 매잖아요. 못 들어요. 보통 사람이 그걸 못 듭니다. 들지도 못하고 가방 들다가 가방이 찢어져요.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서는 조금 뻥이 심한 겁니다. 은행 강도들이 막 그런 거 막 은행에서 털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막 가방에다 싣고 가는데 그거 몇십 개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얼마일까요? 요즘의 가격이. 저도 요거 금괴 가격이 궁금해갖고 옛날에 이 영화에 나오는 금괴 요거 하나가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한 십몇 년 전인가 뭐 그때 한번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 40만 불 하더라고요. 그때 집 한 채 값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격이 200만 불. 요즘에 금값을 하지만 한 2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금괴 하나 있으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화에 나온 거, 그 금괴 5개만 갖고 있어도 1,000만 불이에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금을 갖다 조금씩 파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25개 이상 판다든가. 아메리칸 이글 코인 같은 경우는 보고가 안 되지만 어쨌든가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현찰로 받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은행에 10,000불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서 미국의 재무부에 자동적으로 그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돈을 가지고 나셔도 10,000불 이상 돈을 한국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이걸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한테 세금 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보고하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걸로 뭐 무슨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법적으로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금괴를 갖다 팔았고 여러분이 한 4, 5만 불 받았다. 조그만 거 하나 팔았고 뭐 10만 불 받았다. 아니면 코인을 갖다가 한 10개 팔았고 5만 불 받았다. 그럼 그 돈을 여러분이 현찰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부터 보고가 되면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은행에서 확인을 시작하죠. 자, 그래서 현금이 아닌 은행 송금이나 혹은 수표로 금 판매 대금을 받게 되면 계좌에 당연히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IRS가 이를 근거로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증명 못 하잖아요. 어디서 나는 돈이야? 우물쭈물하면 조사, 세무조사. 금 팔았는데요? 금 팔았는데도 왜 세금 보고 안 했어? 또 세금 두들겨 맞습니다. 벌금까지 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을 팔면 원래 자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 제일 좀 세금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은 컬렉터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산 투자가 아니라 어떤 수집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집품에 대한 세금이 제일 셉니다. 자, 컬렉터블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미국에서는 뭐 세금이 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좀 낮죠. 한 15%, 20%, 맥시멈 그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는데 금은 컬렉터블 아이템 수집품으로 분리돼서 수익이 돼서 최대 28%의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뭐냐? 여러분이 주식으로 해갖고 10,000불을 투자하는데 20,000불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맥시멈 2,000불만 내면 됩니다.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몇 년 있다가 찾으면. 근데 금값이 10,000불을 샀는데 20,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2,800불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값 올라가는 거는 좋죠. 뭐 지난 몇 년처럼만 올라가면 뭐 바랄 게 없죠. 근데 금값이 생각보다 이 가격만 금값이 아니라 세금도 금값이다. 세금도 많이 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금을 실제 사신다 그러면 금 샀을 때 그 영수증 이런 걸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 샀다 이걸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5,000불에 금을 팔았는데 내가 이걸 옛날에 4,000불에 사갖고 1,000불밖에 이득이 안 남았으니까 280불만 세금 낼게요. 근데 4,000불에 샀던 기록이 없으면 IRS에서는 이거 금 갖고 있는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야 너 한 3,000불 이득 본 것 같아. 거기다 세금 내. 900불 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금을 사신다 그러면 구매 가격, 날짜 이런 거를 다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그맣게 돌반지 팔고 뭐 이런 같은 거는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금괴로 여러분이 돈을 버신다. 금을 투자해서 돈을 버신다. 실제 금을 사서 돈을 버신다. 그러면 익명성은 없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리고 또 금이라는 게 물론 현찰보단 좋아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에 금고에다가 100불짜리 뭉치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에 불이 나요. 그 열 때문에 안에 돈이 다 타버립니다. 열이 막 몇천 도씩 올라가니까 다 타버립니다. 근데 금은 금고 안에서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금괴도 누군가 훔쳐가면 뭐 날아간 돈이에요. 현찰도 훔쳐가면 그냥 없어진 돈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을 보유 안 하고 금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금값이 올라간다니까 여러분이 금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 주식 투자하는 데서 ETF를 사면 됩니다.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금을 판매하는 ETF가 있어요. 뭐 GLD, 골드 약자죠. GLD, 그다음에 IAU 이런 ETF가 있습니다. 자,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뭐 여러분 러빈옷이든 트레이드든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 운용사가 실제로 금괴를 보관합니다. 이 돈으로 금괴를 보관하고 실물 가격을 그냥 다 추종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뭐 기념으로 내가 좀 뿌듯하게 해서 아까 말한 뭐 캐나다 코인 같은 거 하나 5,000불짜리 하나 이거 뿌듯하다 이렇게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로 뭐 몇만 불씩 한다 그러면 자기 집에다가 코인 갖다 놓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ETF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ETF를 이용하면 세금이 그냥 주식 세금만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하고 있잖아요.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내려갑니다.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득을 많이 못 봤으면 양도세가 뭐 0%, 15%, 맥시멈 20%. 근데 여러분이 ETF로 투자해도 이것도 똑같이 컬렉터블입니다. 실제 금괴를 보고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8%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ETF를 해도 똑같이 세금은 비싸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금과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는 거예요. 금 채굴 기업 혹은 뭐 이런 금 관련된 회사, 뭐 여기에는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뭐 NEM, 그다음에 GOLD 외우십시오. 예, 골드입니다. 이게 실제 금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GOLD는 금 관련 회사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GLD는 실제 금을 사놓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사놓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회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맥시멈 20%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은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 이런 게 없어요. 예, 금은 금 가격 올라간 것만 따지는 거고 여러분이 기업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도 있는데 금은 배당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그냥 단순히 투자하는 게 가격 오르는 거 비해서는 솔직히 손해가 있는 거예요. 예, 세금도 좀 많이 있고 근데 배당금도 안 주고 그래서 굴채굴 기업 같은데 여기다 투자하는 거는 세금은 28%까지는 안 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흔히들 이제 투자하는 것에서 옵션 선물, 예, 선물이 우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퓨처라고 하죠. 예,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 예, 이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혹시 옵션이나 퓨처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0대 40의 규칙으로 해갖고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수익의 60%는 최대 20%, 40%는 단기 소득세로 계산돼 갖고 이게 또 좀 이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투자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을 투자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금 괜찮은데 금이 뭐 미래가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지만 몇 가지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예, 금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뭐 귀금속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특히 전자제품 이런 쪽에 많이 필요하고요. 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캐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얘기에 2025년 이후로부터 금 채굴량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금값은 어쨌든 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사를 뒤져봐도 금값은 항상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올라가기 때문에 금 투자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컬렉터블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엄청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전에 IRA 그것도 세금을 안 내는 로스 IRA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스 IRA 여기를 통해서 금을 사시면 세금을 안 냅니다. 예,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세금을 다 냈던 돈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에 관련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금 ETF, GLD, 예, 골드, GOLD는 금 관련 회사고요. GLD는 금을 사놓고 추정하는 ETF입니다. GLD 같은 거, 예, 이런 데다가 투자하면 28% 세금 없습니다. 20% 세금 없습니다. 인출할 때 그냥 금값이 여러분이 지금 5,000불에 샀는데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10,000불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냥 2배 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로스 IRA 구자가 있는데 여기서 골드에 투자를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금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전 제일 좋은 방법이 로스 IRA 구자를 해갖고 GLD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 뭐 시니어 분들은 지금 뭐 올해부터 8,500불씩 부부가 17,000불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백도어 IRA 하면 12만 불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건 먼저 번에 다른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건 내가 금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난 이런 회사에다가 금 투자하는 게 좀 불안해. 내가 실제로 금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예, 실제로 금을 로스 IRA 안에다가 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실제 금괴나 금화, 예, 이거를 사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IRA가 뭐죠? 예,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못 찾아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사놓고 내가 직접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인 같은-거나 금괴를 보관해주는 이 관리 회사에다가 맡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사놓는 거죠. 코인을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칸 이글 코인이라든가 아까 말한 이제 뭐 메이플 립 코인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5개, 10개 돈 된 데마다 하나씩 사갖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손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겠죠. 여기서 보관하니까. 그 대신 여기는 또 보관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건 또 이 나름대로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Roth IRA 하면서 여러분이 세금 내고 난 돈 갖고 골드를 사놓으시는 거, 예, 골드 ETF를 사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금값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 이렇게 생각이 많이 올라갔죠. 금값이 폭락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즘에 달러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거 사세요 마세요라는 얘기는 못 하는데, 금을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의 역사상 봤을 때 금은 항상 물가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금이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데 금 생산량은 줄어드니까 금의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도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팩트는 제가 이제 팩트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뭐 하도 금값 오르니까 금 사볼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래저래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근데 금을 샀다가, 물론 뭐 제가 뭐 사봤자 지금 1,000브러치, 2,000브러치 이런 거 샀다가 조금 뭐 금 쪼가리 조금 샀다가 그것도 팔아먹고 돈 남기고 뭐 이런 같은 거는 뭐 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진짜 이게 금이 판매가 커지잖아요. 그럼 돈 추적이 되니까 28% 세금을 제가 자진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코스코에서 몇 년 전에 코스코가 이제 금괴다 이제 조그만 거, 금 플레이트 이거를 뭐 한 2,500불 주고 샀어요. 지금 5,000불이 됐습니다. 그럼 2,500불 이득 났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의 30% 가까운 돈, 그러면 한 700불, 800불 가까이, 이 돈을 또 세금을 제가 내야 됩니다. 보고를 안 하면 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이 현찰화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뭐 그랬잖아요. 전쟁 나면 금부터 들고 다녀야지 금은 바로 현찰화가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금이 컬렉터블 아이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으로 생긴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다.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ETF인데 그거를 Roth IRA 안에서 사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금을 실제로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을 추종하는 이런 회사다가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갖다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은퇴 구좌에다가 이 골드 관련 ETF를 좀 사볼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어요. 자꾸 금값이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좀 불안하죠. 하도 오락내락 하니까 좀 불안한데, 뭐 당장 1년, 2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게 괜찮은 선택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금값이 한국이 좀 더 비쌀 때도 있어요. 더 쌀 때도 있고. 뭐 한국 나가신 분들은 금가락지 같은 거 이런 건 좀 판매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그건 양심적인 이제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제일 이제 실수가 큰 게 뭐냐면, 금값 올라간다더라. 그래서 뭐 금은방에서 금을 샀는데 그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이라서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24K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눈으로 이제 색깔만 보고는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진짜 이 금의 퀄리티에서 확실하게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금괴를 산다든가, 아니면 코인, 골드 주화, 이거를 산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코인 두 가지, 실제 원아운스 코인 두 가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